이 모두 체험 신고서를 그대로 신고 버튼을 누르시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잠깐 멈추시고, 안녕하세요. 오늘은 모두 체험 신고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요. 이게 제가 매년 느끼는 거지만 이 모두 체험 신고가 편하긴 한데 이거를 조금 늦게 말씀을 드렸더니 매년 이러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일단 신고하고 납부까지 해버렸는데 나중에 이제 모두 체험 신고를 하면 안 된다는 거를 알게 되시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올해는 아예 5월달 시작하자마자 제일 먼저 말씀을, 다른 신고 방법들보다 제일 먼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이거는 오늘은 모두 체험 신고에 대한 얘기를 좀 먼저 드려볼게요. 일단 오늘 드리는 얘기는 이 모두 체험 신고가 편하고 좋기는 한데 무조건 모두 체험 신고를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오히려 편한 대신에 모두 체험 신고가 돈을 더 많이 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제가 매년 드리는 그 사례 하나인데, 근로소득하고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모두 체험 신고서로 나왔던 세금이 44만 원 정도 됐었거든요. 근데 이 44만 원이 뭐 본인 입장에서는 적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리고 이제 바쁘다 보니까 여기서 그냥 내라는 대로 납부세 44만 원을 그냥 내고 일찌감치 잊고 사는 게 정신건강에 좋다고 생각돼가지고 44만 원을 일단 신고하고 내셨어요. 여기까지는 되게 편하죠. 근데 요거를 새로 나중에 재계산을 했더니 환급세액이 오히려 125만 원이 발생하는 게 맞다는 거죠. 이게 왜 이렇게 되냐 하면은, 우리가 보통 이렇게 되는 원인은 여기 인적공제, 그러니까 매출, 소득 이런 부분은 어차피 내가 신고한 거니까 달라질 게 없는데, 그리고 비용 같은 경우에도 단순 경비율을 적용하니까 정해져 있잖아요, 율이. 거기서는 이제 달라질 건 없죠. 근데 그 공제 항목들이 있어요.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뭐 이쪽에서 뭔가가 빠진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연말정산, 그러니까 근로소득이 여기처럼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연말정산했던 거를 자료를 불러오거든요. 근데 그 연말정산을 할 때 혹시 누락된 게 있었다 그러면 그걸 그대로 쓰다 보니까 이렇게 현상이 일어나는 거고, 만약에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근로소득이 없는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아마 지난해에 신고했던 공제 항목들을 끌고 들어오거든요. 국세청이 1년 동안 내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지난해 신고 들어왔던 거를 기준으로 하게 되죠. 근데 혹시 지난해 신고 이후에 뭐 공제가 추가될 수 있죠. 왜 뭐 예를 들어서 아기가 태어났다거나 아니면 인적 공제로 넣지 않던 부모님을 내가 이제 넣을 수 있게 됐다거나, 뭐 연금 계좌를 새로 뭐 불입을 했다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추가되는 공제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추가되는 사항을 반영하지 못한 모두 체험 신고서 상에서는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 체험 신고서는 이런 식으로 이제 받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받게 되면요, 일단은 가장 기본적인 거는 여기서 어떤 내역으로 어떻게 이 숫자가 된 건지를 한번 확인을 해 보셔야 돼요. 여기 들어가서. 그래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쪽에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적은 항목들이 적용되어 있다 그러면 뭔가 잘못되어 있다는 거죠. 여기서 보시면 여기 지금 결정세액이 있거든요. 결정세액이 지금 많이 나왔어요. 169만 원이나 나왔죠. 그리고 기납부세액이 125만 원 정도가 있었거든요. 단순히 납부할 세액만 보면 그렇게 많지 않은데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금액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결정세액이 0원이다 그러면 뭐 상관없겠죠. 이건 내가 냈던 세금 다 돌려받을 거고, 그리고 아무리 여기 세액공제, 뭐 그다음에 소득공제를 더 넣더라도 결정세액이 이미 0이기 때문에 더 낮아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상관이 없고요. 여기에 결정세액이 단 1원이라도 있다 그러면 확인을 해 보시는 게 좋다는 거죠. 그래서 확인은 어떻게 하냐 하면요, 모두 체험 신고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단순 경비율에 의해서 계산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미 단순 경비율을 적용해 가지고 소득공제, 세액공제까지 다 확정을 지은 상태로 표시가 돼 있는 거니까 단순 경비율로 적용하되 이런 소득공제나 세액공제까지도 내가 새로 다시
재계산을 해 보시라는 거죠. 그 다음에 재계산을 했더니 그 재계산에서 나온 세액하고 내가 받은 모두체험 신고서상의 세액을 비교를 해 보시고 재계산 세액이 더 많이 나온다 그러면 그냥 모두체험 신고서를 제출하면 되겠죠. 이러면 그냥 끝나는 거고, 근데 재계산 세액이 더 적게 나오거나 아니면 재계산했더니 환급이 더 많아진다 이러면 이렇게 재계산한 단순경비율 정기신고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첫 번째는 모두체험 신고서 상의 숫자를 확인하는 게 우선이겠죠. 그래서 뭐 홈택스가 됐던 손택스가 됐던 들어가셔가지고 모두체험 신고서 상의 숫자를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여기 주민등록 옆에 조회 누르시면 아래 뜰 거거든요. 그러면 신고 안내자료 요약에서 세부 내역보기 들어가셔가지고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이런 숫자가 나왔는지. 그래서 결정세액이 있거나 아니면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에 이상이 있다고 생각이 좀 드시면 재계산을 두 번째 해보셔야겠죠. 요 재계산 해보는 건 여기 지금 아래로 내려오시면, 그러니까 좀 전에 화면에서 밑으로 내려오시면 신고서 수정하기가 있어요. 그래서 요로 들어가셔도 되고요.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종합소득세 신고 화면에 여기 모두체험 신고 단순경비율 신고에 정기신고로 들어가셔가지고 한번 다시 신고서를 작성해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들어가면 제일 먼저 소득 종류 선택하게 돼 있고요. 요거는 아마 선택이 돼 있을 거예요. 안 돼 있다 그러면 해당되는 걸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소득에 맞춰 가지고 신고서 작성을 해 보시는데, 여기 지금 신고서 작성하시는 거는 제 다른 영상 그 단순경비율로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방법 영상이 있어요. 그거랑 동일하니까 그거 보시고 한번 새로 신고서를 작성해 보세요. 여기서는 지금 그 내용이 너무 기니까 붙여가지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그 영상을 보고 새로 재계산을 해보신 다음에, 그렇게 재계산을 하면 마지막에 이렇게 결과물이 나올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결과물이 나온 거 하고 기존에 모두체험 신고서를 받았던 내용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셔야 돼요. 지금 기존의 모두체험 신고서상에서 납부할 세금이 44만 원 정도가 표시됐는데 새로 재계산을 했더니 이렇게 125만 원이 납부가 아니라 여기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125만 원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 둘의 차이가 그냥 125만 원만 손해 볼 뻔한 게 아니라 이게 44만 원도 내는 거였으니까 총 하면 한 170만 원 정도를 손해 볼 뻔한 거죠. 그러니까 내지 않아도 되는 세금을 170만 원을 내야 되는 경우가 생길 뻔한 거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44만 원의 납부세액이 오히려 125만 원을 돌려받는 걸로 바뀐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사실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세액이 0이다 이러면 상관없고요. 이건 뭐 어떻게 하든지 간에 세액이 더 줄어들 수는 없으니까 상관이 없고요. 결정세액이 0보다 큰 경우에는 대부분은 한 번씩 재계산이 필요합니다. 혹시 와중에 결정세액이 0보다 큰데 나는 환급이 있다. 그래서 이 환급이 있다고 좋으셔가지고 그냥 바로 빨리 신고하고 환급 돌려받고 끝내버리자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결정세액이 있는데 환급도 있다는 말은 이게 환급이 더 많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정세액만큼이 더 환급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환급이 있다고 좋아하지 마시고요. 재계산 한 번씩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결정세액이 있고 납부세액이 있다 그러면 당연히 한 번은 재계산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어차피 단순경비율로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뭐 장부로 작성하는 번거로움 뭐 이런 것들은 없어요. 그냥 좀 그나마 좀 쉬운 방법으로 재계산할 수 있으니까 한 번씩은 재계산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모두체험 신고서를 받으시고 이 모두체험 신고서를 그대로 신고 버튼을 누르시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잠깐 멈추시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그러고 나서 천천히 하셔도 돼요. 어차피 5월 말일까지니까.